운명의 초인종. 1. 운명의 초인종. 정주연은 미용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미용실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손님들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딸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등록금 1,000만 원이 산처럼 느껴졌죠. 게다가 아들 준호의 장학금마저 성적 하락으로 중단됐어요. 고액 간병 일자리 있어요. 경험자 우대 월 500만 원. 구인 공고를 보는 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 경험이라곤 시어머니를 모신 게 전부였지만 이 돈이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면접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주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었어요. 이 반지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던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한옥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주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전통 한옥의 우아함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룬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타난 여성은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주연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정세진입니다. 시아버님 간병을 부탁드릴 분이시군요. 정세진은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죠. 친절한 미소 뒤로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주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시아버님 상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집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최신형 CCTV, 병원 수준의 의료진 대기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정세진이 안내한 방에 들어서자 주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이강석 회장. 재계 2위 그룹의 창업주라고 했지만 주연에게는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접은 얼굴이. 주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코의 모양, 이마의 주름살, 심지어 손가락의 모양까지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죠. 그리고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본 순간 주연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양의 금반지였어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 어머니가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고 했던 그 반지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어떠세요? 간병이 어려우실까요? 정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주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닮은 얼굴, 똑같은 반지. 주연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는 없었죠.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어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요. 그날 밤 주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목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죠. 주연아, 이 반지는 내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을 아꼈어요. 그저 좋은 분이었지만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죠. 주연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혹시 그 사람이...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간병 생활이 어떤 진실을 가져다 줄지 주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과거의 조각. 다음 날 아침 주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함부로 추측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대저택에 도착하자 정세진이 반겨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연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죠. 오늘부터 간병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정세진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수액은 반드시 이 브랜드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시아버님 상태에 맞춰 특별 제조된 거거든요.
파일을 넘겨보니 일반적인 간병 지침과는 다른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CCTV 사각지대 표시, 특정 시간대 출입 금지 구역, 그리고 의문스러운 약물 투여 일정까지 적혀 있었죠.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정세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강석 회장의 방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충격이 밀려왔어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할 정주연입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주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의식 없는 환자도 모든 소리를 듣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점심시간 주연은 가사도우미 노명자를 만났습니다. 65세의 명자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새로 오신 간병인분이시죠? 반가워요. 명자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집 일이 복잡하진 않나요? 글쎄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세요. 이 집엔 비밀이 많아요. 특히 며느님은. 명자 아주머니. 정세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설거지 다 끝났어요? 명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주연은 의아한 기분으로 남겨졌죠. 오후 간병을 시작하면서 주연은 회장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왼손 약지의 금반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어요. 주연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는 달랐지만 문양은 완전히 똑같았어요. 용의 비늘 하나하나, 여의주의 세밀한 조각까지 일치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주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혹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저는 정주연이에요. 하지만 다시는 움직임이 없었죠. 주연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수액 교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액병에 적힌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일반 수액이 아니네. 성분표를 보니 뇌 기능을 억제하는 진정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어요. 간병 경험이 많지 않아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뇌출혈 환자에게 회복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을 잃게 만드는 성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세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액 성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세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 처방대로 하는 거니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신지 질문이 많으시네요. 정세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간병인은 시킨 일만 하면 돼요. 주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굳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 10시 주연의 첫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정세진과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주연은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저씨,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도 이런 반지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반지를 빼서 회장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정말 들리시는 거예요? 주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죠. 주연은 반지를 다시 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닮은 얼굴, 똑같은 반지, 그리고 이상한 수액까지.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주연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3. 침묵하는 방, 속삭이는 계단. 명자는 주연을 보더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의 침대 근처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금 CCTV 사각지대예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럼 아직 모르실 거예요. 명자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더 오래 사실 분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6개월 전 쓰러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나서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며느님이 이상한 수액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연은 오늘 본 수액이 생각났습니다. 뇌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던 그 수액 말이죠. 그 수액이 회장님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이상해요. 그리고 명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며느님이 몰래 유언장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유언장을요? 회장님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주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세진은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두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액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일반 수액이에요. 병원에서 구해왔거든요. 몰래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런 일을 제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건 지금 당신뿐이에요. 명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명자는 작은 가위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머리카락 좀 잘라주세요. 머리카락을요? 왜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명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주연은 손에 든 수액병과 가위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 일을 한다는 건 단순한 간병 일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자신과 닮은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머리에서 몇 올의 머리카락을 잘라 봉투에 담았어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연은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버지시라면.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죠. 정말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이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움직여주세요. 잠시 후 회장의 검지가 미세하게 구부러졌습니다. 주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주연은 평상시와 똑같이 간병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세진은 어제와 달리 주연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수액도 제대로 교체하셨고요. 물론입니다. 주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세진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명자를 만난 주연은 머리카락을 건넸어요.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DNA 검사요. 회장님과 당신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거든요. 당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회장님과 너무 닮았다고요. 명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걸릴 거라고 했죠. 그 며칠 동안 주연은 매일 밤 회장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회장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 움직임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였죠. 아저씨, 혹시 정주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 혹시 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두 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주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희는 주연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4. 반지의 진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주연은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자가 오후에 결과를 가져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오후 3시쯤 명자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친부 확률 99.99%.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주연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었죠. 정말이네요. 주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분이 제 친아버지였구나. 명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확인되니까 놀라워요. 주연은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간병일을 하러 와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께 사실을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주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분께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위험해요. 며느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주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주연은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부터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정희의 딸 주연이에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좋은 분이었다고만. 주연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주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세진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정세진은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연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세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간병인 주제에 무슨. 정세진은 소리를 지르며 검사지를 뺏어갔습니다. 며느리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이라고. 이런 조작된 서류 가지고 우리 가족을 농락하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정세진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회장의 손자인 이준석이었죠. 30대 초반의 그는 어머니만큼이나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간병인이 할아버지 딸이라고 우기고 있어. 준석은 주연을 째려봤어요. 정신 나갔나요?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만해요. 정세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주연은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설명할 것도 없어요. 간병인이 주제넘게 우리 가족을 들쑤시다니. 정세진은 화가 나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주연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주연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 했습니다. 회장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정세진이 막았어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마지막 인사만.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주연은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려는 순간 무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침대.